땅을 내가 여러 번 경작할 수 있으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지주가 이제 자기가 경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챙기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상적으로는 이제 산업혁명의 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발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복헌 선생님은 그러니까 근대식 국가, 근대식 민족국가, 그것을 이제 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로 봤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국가로. 그러니까는 그 자본주의 국가는 뭐예요? 씨알이 중산층이 되는 나라, 씨알이 중산층이 되는 나라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씨알이 자라서 제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알의 힘으로, 서민의 힘으로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때로는 서민이 고급 관료도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을 쳐서. 옛날에는 뭐 과거 시험이 있었지만 요새처럼 요새 뭐 고시도 없어졌지만, 씨알이 고시를 쳐서, 아니면 능력이 있으면은 씨알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능태를 현실태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튼튼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죠. 왜? 씨알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잘 자란 나무는 아무리 역사적 재난이나 그런 게 와도 거기에 맞추고 그 기회를 타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사태가 왔다, 그렇다 해도 중산층이 강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의 자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는 잘 그 상황에 맞춰서 견뎌낼 수 있고, 또한 이제 중산층이 강한 나라는 이 기회를 타가지고 마스크도 좋은 특이한 마스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백신을 또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이 기회를 타서 또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위기가 기회라고 하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민족주의 물결이 이제 세계에서 이제 다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 양반 타령만 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뒤졌다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민족주의 이후의 시대에도 남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의 종노릇밖에. 다른 나라 민족주의를 다 형성한 이후에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살았고, 6.25 전쟁 이전에는 신탁 통지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신탁 통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갑자기 찾아온 해방, 또는 일제 시대만 하더라도 그게 꼭 좋다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때만 해도 적어도
부모 형제가 이제 떨어져서 살거나 뭐 소식을 모르거나 이러진 않고 같이 살 수 있었고 소식을 다 알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25라는 것이 터져서 남북으로 분단되니까 뭐 부모 형제가 떨어져서 소식도 알지도 못하고 연락도 취할 수 없고 뭐 이산가족 옛날에 이산가족 만나기 행사 가지면 막 울음바가 되고 지금도 뭐 이산가족 뭐 여러 정부가 바뀌면 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런 남북 충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당파 싸움이라는 거예요. 당파 싸움. 그 당파 싸움이라는 건 지금 뭐예요?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고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죠. 그게 당파 싸움이에요. 물론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죠. 왜? 1인 독재 체제 3대 세습으로 하고 있는 왕조 체제를 취하고 있고 5담당제 같은 거를 하고 있고 김정은의 말이 절대시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폐쇄 경제를 취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절대 민주주의 국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오히려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남한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런 당파 싸움, 즉 이런 이데올로기, 이런 이즘, 이런 게 이제 이런 이념이 하나로 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3.8선은 언제 그어졌냐 하니까는 한덕헌 선생님은 뭐 이성계의 문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성계. 그때 이제 북한을 상놈의 땅으로 여기서 금을 그었다는 거예요. 이성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3.8선이 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스탈린이나 누즈벨트, 김일성 막상 그 3.8선의 당사자, 6.25 전쟁의 당사자였던 사람들에게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잘못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신은 고구려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구려에. 고구려의 용맹과 기상, 그건 진짜 백두산 호랑이 정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신이라고 봤던 거예요. 한덕헌 선생님은.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그 고구려가 배제된 그 신라 백제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기상이 꺾였고, 두 번째는 고려시대만 해도 그 기상이 있었는데 묘청의 난으로 인해서 또 이제는 묘청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천도를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개경에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거죠. 천도. 그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으나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야 됐죠.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꺾였다고 본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이조가 스스로 명나라의 속국이 됨을 자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꺾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상이 꺾였다는 거예요. 우리 기상이 꺾였다. 그렇기 때문에 3.8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숙제는 뭐냐면은 세 가지로 보고 있대.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려면은 첫째가 뭐냐? 통일정신이에요. 통일정신. 이건 뭐예요? 당파 싸움을 멈춰라는 거예요. 당파 싸움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는 당파 싸움을 멈춘다는 건 하나됨을 찾는 거예요. 하나됨을 찾는 것.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역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이다, 역사의 명이다. 지금 역사는 지금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다 돌아섰죠. 그러니까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제 뭐 거의 완전한 그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식 사회주의를 취하는 나라가 이제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취하게 된 것도 결국은 돈이에요. 돈, 물자, 지원. 그러니까 소비에트 몰락도 어떻게 보면은 물자, 돈에 의해서 몰락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럽, 동유럽 국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위성국가였지 않습니까? 소련에. 그것은 소련이 계속 돈을 대줬기 때문에요. 근데 돈을 계속 대주다가 보니까는 이제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는 이제 돈을 안 대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탈퇴를 해버리는 거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미국도 이제 다 자본에 의해서 미국을 따르면 다 잘 살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의 1등 국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중국도 북한한테 돈을 대주니까는 지금 북한이 중국말을 따르는 거죠. 북한이 뭐 지원해 주는 게 없으면 안 따르죠. 그러니까는 중국은 또 다시 또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뭐 돈을 대주고 그러면서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또 세계를 만들려고. 다 돈과 관계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은 이제 우리가 독립적이지 않고 우리 민족이, 그리고 제노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노릇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노릇을 하면서 남들도 제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 옛날에 소련이다, 소비에트 연방국이다, 미국이다, 제노릇하면서 남들도 이제 자기 노선을 따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 당파 싸움이 쉽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최근에도 햇볕 정책도 해보고 뭐 지원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은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엔 문제는 뭐예요? 핵을 포기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이제 아래로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제국 전단도 뿌리고, 그런데 그것도 전단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된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깨어나서 백성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전단법을 뿌려서 이 실상을 알게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는 그럼 김정은식 사회주의로 갈 거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을 하려면. 근데 그 하나가 왜 사회주의가 돼야 됩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석헌 선생님도 그거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방공교육 받고 달았고 그러기 때문에 방공을 국시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애들한테 유교가 북침이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잘못된 교육이죠. 그거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즘 어떤 걸로 그러면 하나가 될 거냐? 당파 싸움을 멈춰야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독립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제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격은 그 자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 있어야 되고, 자존 쪽, 즉 그리고 또 스스로 존재하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할 존이고 높일 존이에요. 자존, 스스로를 높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독립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독립정신이. 그러니까는 그 독립정신이 왜 부족합니까? 당파 싸움만 하다가 민족국가를 만들지 못해서 근대적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남들은 그렇게 만들 때 일제 30년을 맞이해서 하니까는 우리 민중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스스로 존재할 수 힘을 많이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정신이 다 말살당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신탁통제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산업혁명 과정을 산업혁명 과정을 겪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양방쌍놈 그런 게 나쁘다 해서 그걸 우리 스스로가 타파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근대적 민주주의로 가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서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거를 받아들여서, 남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이제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만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이 산업혁명 한 것을 보고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 자체 산업혁명을 한 건데, 그 정신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드러남만 받아들여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도 정신 세계가 완벽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독립정신은 깊은 인생관, 높은 세계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독립정신을 확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되지 못함.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독립정신이 없다. 그 독립정신이 세우려면은 이제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는 우리의 높은 세계관과 깊은 인생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정신은 그러한 높은 세계관과 깊은 인생관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립하는 건 뭐냐? 종교라는 거죠. 종교는 뭐냐? 뜻을